안녕하세요. 오늘은 펜브롤리즈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에 대해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제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면역항암제란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피하지 못하게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알아보고 공격하도록 돕는 항암제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림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있게 되면 이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암세포는 면역세포를 피하려고 면역세포에 존재하는 PD-1에 대응하는 PD-L1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PD-1과 PD-L1 단백질이 만나게 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PD-1이나 혹은 PD-L1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게 돼서 이제 암세포가 죽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면역항암제는 내가 잘 싸우게 해주는 항암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면역항암제의 장단점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체계를 활성화하여서 전이암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항암제예요. 그래서 빨리 자라는 암세포도 죽이고 빨리 자라는 입안세포도 죽여서 이제 구내염 같은 것도 흔하고 머리카락 세포도 죽여서 이제 탈모 같은 것도 흔할 수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는 이러한 항암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살펴봤던 특정한 면역제 단백질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으면 효과가 적을 수 있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이제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고액의 치료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암세포와 싸우게 해주는 항암제, 즉 자가면역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환자분들 따라서는 자가면역 질환과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환자분들이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을 뿐이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크게 여보이와 티센트릭, 바벤시오, 임핀지, 옵디보, 키트루다 등이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약은 펜브롤리주맙 성분의 키트루다입니다. 펜브롤리주맙 상품명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흑색종, 비소세포 폐암, 악성 흉막 중피종, 그 외에도 다양한 암종의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고요. 개별 암종에서 살펴보면은 구체적으로는 흑색종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의 치료, 혹은 완전 절제술을 받은 스테이지 2B, 2C, 3 흑색종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의 치료 등 세부 사항을 꼭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가 적응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성인에서는 일반적으로 200ml 고정 용량을 3주에 한 번씩 투여하게 되고요. 혹은 400ml를 6주에 한 번 투여하게 됩니다. 호즈킨 림프종 소아 환자에서는 kg당 2mg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최대 200ml 투여가 가능합니다. 투여 시간은 공통적으로 이제 30분에 걸쳐서 짧게 정맥 주사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펜브롤리주맙의 박스형 경고문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면역맥에 관련한 약물 이상 반응입니다. 자가 면역을 끌어올려서 내가 암세포와 싸우게 해주는 항암제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한 약물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상 반응은 전신의 모든 장기나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경증이에요. 대부분은 잘 넘어가시는데 드물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요. 항암을 하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몇 개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치료 끝난 이후에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폐렴, 대장염, 간염, 내분비 질환, 신장염, 뭐 피부 이상 반응 등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환자분들 이 증상을 꼭 다 잘 아셔야 합니다. 면역항암제에 의한 면역맥의 약물 이상 반응은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뭐 50% 이상, 20% 이상 이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환자분들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꼭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장 빈도가 높은 건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8%.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비 같은 것도 쉽게 오고요. 또 이제 똑같이 식사를 하는데 체중이 늘어요. 체중 증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종 같은 것도 손발이 붓는다거나 하는 것도 흔하고 이제 피로감, 권태감도 심해질 수 있네요. 그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3.4%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신체 기능이 너무 활발하게 되면 뭐 잦은 배변, 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체중이 똑같이 식사를 하는데 체중이 쫙쫙 빠져요.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혹은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고 손이 떨린다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폐렴 같은 것도 3.4% 보고가 되고 있는데 내가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차다거나 열이 자주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잦다 이런 것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 1.7% 확률로 기재가 되어 있는 대장염, 심한 물설사라던가 혈변, 검은 변, 복통 등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피부 관련된 증상은 보통 초반에 조금 흔하다 알려져 있는데 피부가 가렵다거나 빨개진다거나 붉은 반점이 생긴다, 물집이 생긴다 꼭 잘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도 간염, 얼굴이나 눈, 손바닥이 노랗게 뜨는 황달이 있다던가 메스껍고 토를 자주 한다거나 오른쪽 잇배가 아프다 또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신장염 관련해서는 소변 볼 때 피가 보인다거나 소변색이 너무 진하다,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거나 하는 등에 대해서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경학적인 이상 반응이라고 한다면 의식이 처진다거나 이제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감각이 둔해진다거나 혹은 너무 과민해진다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심근염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흉통 이 있고 숨을 자꾸 헐떡이고 숨이 막히고 이제 실신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병원에서도 치료 전과 치료 중간중간에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또 주기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 다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를 잠깐 멈추거나 영구 중단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미리 염려치 마시되 증상을 잘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께 얘기를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입 관련 반응이 있는데요. 이 주입 관련 반응이란 주사를 맞을 때 그리고 맞고 난 직후 혹은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을 얘기를 하는데요. 빈도가 높지는 않네요. 0.2%. 주요 증상이라고 한다면 열이 난다거나 혹은 춥다거나 쌕쌕거린다거나 가렵다거나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얘기를 하고요. 경증이나 중등증인 경우에는 주입을 잠깐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 약을 끝까지 다 맞을 수 있는데 중증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주입을 멈추고 이 약 투여를 영구 중단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주사 맞을 때, 주사 맞은 직후에 그리고 몇 시간 이내에 이런 증상이 있진 않은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식 관련 약물 이상 반응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이 속하는 PD-1 혹은 PD-L1 저해제, 면역항암제 투여 전후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이식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다발성 물수종 환자에서 이 약을 키트루다를 탈리도마이드 유사체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같이 추가했을 때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도 이 병용요법은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배태자 독성이 알려져 있는데요. 동물 연구에 따르면 이 PD-1과 PD-L1 신호경로는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모체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공격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PD-1과 PD-L1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태아 조직에 대해서 모체의 면역 반응이 억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임 여성은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과 끝나고 적어도 4개월 동안은 효과적인 피임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면역맥의 반응과 이제 주입 관련 반응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입니다. 이때 제가 기재한 자료들은 이제 단독 투여했을 때의 자료이고요. 200mg을 매 3주마다 투여했을 때의 자료입니다. 509명의 흑색종 환자와 636명의 비소세포 폐암 환자, 또 300명의 두경부 편평세포암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20% 이상이었다 한 이상 반응은 간독성과 림프구 감소입니다. 그래서 AST, ALT 증가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백혈구의 일종에 해당하는 이제 림프구 감소도 이제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종이나 임상시험에 따라서 발생한 이상 반응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간독성과 림프구 감소가 흔했다 정도는 꼭 잘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던 면역맥의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또 주기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 시행하게 되고요. 환자분들 치료하는 동안과 치료 끝나고 몇 달 뒤까지도 이제 증상 있지는 않은지 꼭 잘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주세요.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또 드물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증상 꼭 잘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갑상선 기능 저하, 신체 기능 저하로 체중이 늘고 또 변비 같은 것도 있고 또 피로감도 심하고 뭐 기억력도 감퇴할 수 있고요. 3.4%로 기재되었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체 기능이 너무 활발해서 체중이 줄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손 떨리고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잦은 배변 또 이런 것도 피로감 또 있을 수 있고요.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숨이 찰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차다, 호흡 곤란, 발열, 가래 없는 마른 기침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대장염 같은 경우는 심한 물설사, 혈변, 검은변, 복통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주로 나타난다는 피부염하고 관련해서는 피부가 가렵고 빨개지고 전신에 붉은 반점이 나고 물집이 생기는 것들, 또 간염하고 관련해서는 얼굴이나 눈, 손바닥이 노랗게 뜨는 황달이라던가 메스껍고 토하고 오른쪽 윗배가 아픈 것들. 신장염하고 관련해서는 소변을 볼 때 피가 보이고 진한 소변을 보고 소변량이 늘거나 주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신경학적인 증상 관련해서는 의식이 처지고 감각이 떨어지거나 너무 과민해지거나 혹은 이제 걷기가 어렵다거나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것들. 심근염 관련해서는 가슴이 아프고 이제 헐떡이고 숨이 막히고 실신하는 것들에서 증상을 꼭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주입 관련 반응도 빈도가 높진 않았어요. 0.2% 확률이었고요. 이거는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맞은 직후에 또 이제 드물게는 주사 맞고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는 일련의 반응이었는데요. 증상이라고 따진다면 열이 나거나 숨이 차고 답답하고 가렵고 춥고 하는 것들. 그래서 선생님 저 주사 맞고 있는데 어지러워요. 뭐 열이 나요. 이런 것들 빨리빨리 얘기를 주셔야겠죠. 세 번째, 이제 이식 관련 약물 이상 반응. 이 약을 맞은 전후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 관련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치료를 했을 때의 유익성과 이식 관련 합병증의 위험 증가를 비교를 해서 항암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보다는 선생님들이 더 고려를 해주실 부분 같습니다. 네 번째, 다발불수종 환자에서 이 약을 탈리도마이드 유사체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추가 시에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허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약은 배태자 독성이 있을 수 있어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은 이 약 치료 기간 중 또 치료 끝나고 4개월 동안은 꼭 피임 잘해 주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입력 보존 클리닉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미리 염려치 마시고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임상시험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았던 건 간독성과 림프구 감소였습니다. 그래서 간독성 같은 경우는 AST 증가, ALT 증가였는데요. 병원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이제 피 검사합니다.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독성의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입맛이 없다, 피로감이 심하다 이런 것들도 꼭 얘기를 주시고요. 간하고 관련해서는 황달, 얼굴이나 눈, 손바닥이 노랗게 뜬다든지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셔야 됩니다. 림프구는 이제 백혈구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림프구 감소가 굉장히 흔한 이상 반응이었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골수억제 관련해서 우리 마찬가지로 병원 올 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염려치 마시고요. 환자분들도 백혈구 관련해서 위생관리, 면역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 빈도 높지는 않지만 이제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피해 주시고 다칠 만한 위험한 운동이나 행동도 꼭 피해 주시고요.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였죠. 적혈구 관련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면역 항암제는 우리 일반적인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의 빈도가 적은 거는 맞아요. 하지만 조금 특이적인 면역맥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신을 좀 잘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